2월 달 그 미국 경제가 일자리를 67만 8천 개 창출했다. 이런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연방 노동통계국에서 나온 숫자인데요. 일단은 그래프를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프 내용 보시는 것처럼 지난 팬데믹이 벌어졌던 때부터 뚝 떨어졌던 2020년 3월, 4월에 엄청나게 일자리가 갑자기 없어지게 되죠. 그때 이제 집에 있어라라는 자택 대피령 이런 것들이 내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장에 나가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던 게 3월 달이었죠. 그래서 그 가게 문을 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1,525만 개, 아니 1억 5,250만 개군요. 1억 5,250만 개 일자리가 있었던 것이 그냥 뚝 떨어집니다. 일자리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뭐 거의 2천만 개 가까운 그런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고, 근데 이걸 이제 계속해서 복구하고 일자리가 다시 회복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팬데믹 전 수준으로 완전히 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팬데믹 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더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대략 한 2천만 개 정도 일자리가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면서 이 지금 문 닫는 가게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출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확진 판정을 받아서 자가격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암울한 전망이 있었는데, 예상을 깨고 67만 8천 개라는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2월은 28일밖에 되지 않는데 날짜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기대를 깨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더 가야 될 길이 있긴 합니다만. 근데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죠. 가뜩이나 지금 지지율이 땅바닥을 기고 있고, 경제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너무 잘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거 믿을 수 있는 숫자냐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또 나옵니다. 이거 진짜냐라는. 왜냐하면 경기가 어렵다라는 걸 계속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느낌 별로 없는데, 그런데 이거 지금 진짜냐? 근데 어찌 보면은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예전에 그 델타가 확산할 때하고는 좀 다르게 오미크론은 그렇게 무서워할 만한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다 해가지고 일자리로 돌아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일을 하려고 하고 문을 열려고 하는 그런 업소나 노동력들이 더 늘어난 것은 또 사실이 아니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업률이 그 3.9%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3.9%라는 3.8%로 줄어들었는데요. 3.8%라는 이 실업률은 팬데믹이 터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숫자가 늘었다, 실업률이 줄었다, 이게 서로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숫자를 가짜로 만들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숫자가 정확한지 아닌지는 차치하고라도 일단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실업률이 줄어들고 있는 이 추세 자체는 현실인 것으로, 사실인 것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겠고요. 실업률이 낮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노동시장이 지금 탄탄하다라는 이야기이고,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 전염병 기간 동안에 최고치 실업률은 14.7%까지 갔었는데, 지금 그렇다는 것이고요.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는 3.5%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실업률이 떨어질 소지가 있어 보인다. 코로나19는 1월 중순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때 새로운 사례가 오미크론이 퍼지면서 하루 약 80만 건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는 사태까지 갔었죠. 근데 그에 비해서 보니까 입원하는 환자라든가 사망하는 환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점 다른 그 델타 변종에 비해서는 작다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입원율은 43%가 줄었고 사망률은 21%가 줄어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을 좀 끝내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백미러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지나갔다라는 이야기죠. 예. 바이든이 지난 화요일 날 연두교서를 하지 않았, 국정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할 것으로 이야기했던 그런 것. 실제로 상하원 합동회의에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과거와 달리 그 회의장에 마스크 쓴 사람도 별로 보이지 않고, 그랬던 거. 그리고 거리두기는 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다들 따닥따닥따닥 바로 옆자리에 다 앉아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모습,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하고 있던 그 의회 내의 모습만 딱 보면은, 이게 지금 팬데믹 중에 한 거 맞아? 팬데믹 중에 한 행사가 맞아?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팬데믹 이전에 했던 행사인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을 사회적 거리두기도 없고 마스크 착용 규정도 없이 그냥 진행됐던 것을 저희가 보았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신호가 되는 거죠. 바이든 행정부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요. 연준에서는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0.25%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0.5%로 팍팍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 좀 지켜봐야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연준의 제롬 파웰 의장이 하는 이야기는 불확실성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전쟁 때문에 지금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연준의 통화 정책,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통화 긴축 정책이라든가 금리 인상 정책 이런 것들은 계획했던 대로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현재 진행 중인 전쟁, 제재, 러시아에 대한 제재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국 경제의 단기적인 영향은 매우 불확실하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적절한 통화 정책을 만드는 것은 경제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발전한다는 인식을 필요로 한다. 들어오는 데이터와 진화하는 전망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게 제롬 파웰 의장이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지혜롭게 현재의 불확실한 현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또 지혜롭게 잘 해줘야 또 우리가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좀 덜 겪을 수 있으니까 저희는 뭐 똑같은 얘기 계속 드리면 바이든이 정말 잘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그 자리에 있으니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떠나서 일을 좀 잘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야 국민들이 평안한 것이기 때문에.